자, 지금부터 정기분포 유형의 맵을 만들어 봅시다. 자, 유형의 맵을 작성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 정기분포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표준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 또는 값이 존재하는가 라고 먼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표준 정기분포표나 값이 있다는 건 이걸 써먹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 지문은 첫 번째, 기본입니다. 기본의 특징은 미정 개수가 없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지문이 나오면 문제 푸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기본과 심화가 다 똑같은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 표가 있다. 현재 스몰 z는 p0부터 라지 z는 스몰 z. 그래서 값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던져주는 첫 번째 배경은 반드시 나에게 뭘 주는가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나에게 정규 분포를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뭐뭐를 현재 뭐뭐의 평균 m 표준편차 시그마라고 설명을 해줘요. 표준편차 시그마.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확률 변수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확률 변수의 내용. 확률 변수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정규 분포를 만들어 주세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미정계수란 m하고 시그마 중에서 미정계수가 있니?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문제 풀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뭐뭐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기는 조건문 그리고 구하는 값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뭐야? 라고 해본다면 두 번째,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관계가 뭘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건 조건문 그리고 구하는 값 이 설정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건 구하는 값은 저 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이용한다는 건 바로 나는 확률을 구할 거다라고 선점포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한 뭐다? 확률 변수의 범위를 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변수의 범위.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의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냐?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우리는 뭐 한다?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면 풀이 과정 1번 정규분포 만들기. 정규분포 만들기. 현재 정규분포와 제한 범위, 저 확률 변수의 범위를 확인한다. 범위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준 다음에 현재 우리는 n equal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게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p 범위가 a부터 x는 b까지야 이렇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저 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라. 표준 정규 분포 작성. 즉 만들기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것을 다시 변환해서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p라는 현재 x의 범위도 바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a 넣어서 a-m 그 다음에 시그마 나눈다. 이걸 알파. b-m 시그마 나눈다. 그걸 베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기.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and 영역 표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준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이렇게 그래프 나오는데 얘가 0이고 알파, 베타 그리고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과정이 끝났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거는 네 번째, 바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값 구한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통한 활용한 바로 확률값 구하기.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이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렵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심화. 심화의 특성은 뭡니까? 그러면 바로 미정 계수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미정계수는 앞에 설명했다시피 바로 M 또는 시그마를 상징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M하고 시그마가 있다면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지문을 쫙 보시는데 앞에 표가 있겠죠? 이렇게. 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P0부터 라지 Z는 스몰 z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배경이 뜹니다. 자, 이 배경은 앞에 문제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무조건 상대방은 나에게 정규분포를 줄 겁니다. 자,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는 조건문. 여기는 구하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상대방이 여기 분명 미정계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정리해보면 현재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X 이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여기 또는 여기 아니면 둘 다 중에서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 라고 했는데 바로 두 번째. 그러면 상대방은 조건문에서 뭘 물어볼 거냐? 기본적으로 구하는 값부터 정리해주면 세 번째,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하면 미정계수가 되는 거야. 미정계수. 그래서 미정계수 값 가져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M 또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은 나한테 뭘 줄 거냐? 바로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의 범위 and 확률 값을 동시에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 변수의 범위하고 확률 값을 나는 동시에 줄 테니까 이거 통해서 M이나 시그마 값 가져오세요. 이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원래 미정계수가 없었으면 얘가 조건문, 얘가 구하는 값. 하지만 미정계수가 있으면 구하는 값은 미정계수니까 이 구하는 값 자체가 조건문에 달라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좀 어렵죠? 현재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기에 표가 뜹니다. P가 0부터 해서 어디까지? 라지 Z가 스몰 z까지 쫙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는 똑같습니다. 배경이 뜰 거예요. 여기는 뭐가 뜬다? 바로 배경. 자, 여기서 집중할 부분은 뭐가 뜨냐면 갑자기 여기에 가하고 나가 떠요. 가, 나 이런 식으로 옵션이 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앞쪽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여기는 뭐 있어요? 하면은 박스가 없죠. 그냥 배경 뜨고 조건문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고 얘는 그 사이에 박스가 떴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조건문하고 구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구하는 값의 의미가 중요해요. 바로 3번. 바로 조건문 하고 and 구하는 값이 뭐냐? 라고 했더니 조건문의 내용은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주겠다. 이렇게 주자는 거야. 그리고 구하는 값은 뭐죠? 라고 했더니 구하는 값은 바로 확률값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구석에 오다 보니까 글씨가 좀 망가지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 범위 딱 보니까 뭐가 느껴져? 이거 기본이잖아. 확률 변수의 범위 주고 확률값 구해 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의 암시는 뭐냐면 미정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미정계수가 없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 미정계수가 없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정계수 있다며. 근데 여긴 미정계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살짝 보니까 배경에서 현재 정기분포인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x인데 분명히 여기서 뭐가 있다 했어요? 미정계수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미정계수가 없대. 그 얘기의 의미야. 바로 이 나라는 거죠. 현재 이 블랭크라고 하는 가나는 기본적으로 무슨 역할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미정계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미정계수 m, or 시그마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가서 미정계수를 먼저 구해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미정계수가 없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블랭크를 통해서 먼저 미정계수 구하고 끝나면 뭐 해라? 그러면 미정계수가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확률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셉을 정확하게만 숙지하시면 문제를 매우 쉽게 소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표준 정기분포 표가 값이 이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냐? 라고 할 수 있죠. 살짝 지어주면 그렇구나. 여기는 두 번째 내용 종류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표준 정기분포 표나 값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있다면 지금처럼 기본, 심화 이렇게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배경은 나에게 정기분포를 두 개를 던져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배경은 반드시 정기분포를 몇 개? 두 개를 던져줄 거야. 그래서 하나는 n equal m1, 시그마 1의 제곱 확률 변수는 x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n equal m2, 시그마 2의 제곱 확률 변수는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확률 변수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맺어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목표는 바로 비교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위가 다르잖아. 맞아. 단위가 다르니까 이제 이 단위를 같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정기분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여기는 m1, 현재 시그마 1분의 x-m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한다면 n은 0,1의 제곱분의 현재 여기는 z는 시그마 2분의 y-m2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목표는 현재 뭐하라? 확률 변수의 범위를 비교한다. 확률 변수의 범위를 비교한다. 자, 이러시면 이 문제 컨셉은 끝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분포가 일단 항상 이거는 이산이든 연속이든 다 똑같습니다. 확률 변수 하나당 분포도 하나씩이에요. 확률 변수가 두 개면 분포도를 반드시 두 개를 만들어서 꼭 비교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앞에 있던 기본형 같은 경우 표준 정기분포 표나 값이 있어도 똑같아요.
확률 변수가 2개 뜨면 무조건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가슴에 새기시고 이 문제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표나 값이 없기 때문에 절대 확률 값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점도 가슴에 새기시면서 지금부터 있을 문제 풀이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